지금부터 지구과학 1 2학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번째 강의로 2단원 지구의 역사 중 세 번째 주제인 지층의 생성 순서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내용은 54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파워포인트 강의 내용 중에 쓰인 그림 자료는 미래엔 교과서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림 자료의 저작권은 미래엔 교과서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주제로 지층의 생성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지층의 생성 순서는 지구과학에서 지사학의 5대 법칙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지사학의 5대 법칙이라는 것은 지구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기초가 되는 5가지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 수평퇴적의 법칙, 나. 지층 누중의 법칙, 다. 동물군 천위의 법칙, 라. 관입의 법칙, 마. 부정합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지층의 선후관계, 즉 어느 것이 먼저 쌓이고 어느 것이 나중에 쌓였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러한 법칙들, 방금 전에 소개했던 5가지 법칙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층의 생성 순서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구의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변해왔는지를 추정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사학의 그 5대 법칙을 설명하기 전에 지사학의 5대 법칙이 성립되기까지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허턴이라는 사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턴은 동일과정설의 법칙을 주장한 사람으로, 동일과정설을 주장한 그러한 사람으로 매우 그러한 유명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지표면에는 넓은 평야와 산맥 그리고 골짜기 등 다양한 지형이 있습니다. 허턴은 이러한 지표면이 다양한 변화, 즉 풍화와 침식이라든가 퇴적 작용 또는 화산 활동 등으로 여러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구가 이렇게 변하면서, 지구의 세월이 변하면서 지표면도 이렇게 서서히 변하면서 현재와 같은 지형이 형성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일어났던 지질학적 변화 과정은 현재의 지질학적 변화 과정과 같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지질학적 변화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화산 활동이라든가 지진 활동, 그리고 지금 현재도 부정압이라든가 단층 또는 습고, 이러한 변화들, 다양한 변화 과정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에도 계속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속도로 그렇게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기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거를 푸는 열쇠이다. 이 말은 뭐냐면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화산 활동이라든가 지진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그 이외의 다양한 지각 변동들은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지각 변동들이 그대로 지층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층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기록들을 해석하는 그러한 것들은 현재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과거에 또 일어났던 것들을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거를 푸는 열쇠이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턴의 주장은 오늘날 지구의 역사를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이용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사학의 5대 법칙, 첫 번째 법칙이 그 수평태적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 수평태적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게 되겠는가, 이런 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물 속에 퇴적층이 이렇게 쭉 쌓인다라고 했을 때, 퇴적층은 중력의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지층면과 나란하게 이렇게 퇴적이 되겠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란하게 이렇게 퇴적이 됐고, 그렇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나란하게 퇴적되지 않고 이렇게 어떤 경사가 졌네. 퇴적층 자체가 어떠한 지각 변동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수평하게 나란하게 이렇게 지층이 퇴적된다. 그런데 이런 그 나란하지 않고 이런 어떤 경사를 줬다라는 것은 과거에 어떤 지각 변동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수평 퇴적의 법칙은 지각 변동이 없다라면 이렇게 나란하게 지평면과 나란하게 퇴적이 돼 있고, 어떠한 그 경사가 졌다라는 것은 과거에 지각 변동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칙인 지층 누중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누중이라는 말은 하나하나 이렇게 누적돼서 중첩됐다, 누적돼서 쌓였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지층이 여기 지금 보면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는 두 개의 지층이 쌓이고, 그리고 세 개, 그리고 네 개의 지층이 이렇게 쌓였죠. 네 개의 지층이 쌓인 것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하나의 지층이 쌓이고, 그 다음에 다시 쌓이고, 그 위에 다시 쌓이고, 그 위에 다시 쌓이고. 그런데 이렇게 퇴적층이 이렇게 쌓였다라고 했을 때, 여기 지층 누중의 법칙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층이 만약에 역전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기 역전됐다라는 얘기는 뒤집어졌다라는 얘기죠. 역전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맨 위에 쌓여있는 지층이 가장 최신에 쌓여있는 지층이다. 그리고 맨 아래 쌓여있는 지층이 가장 오래된 지층이다. 지층이 만약에 역전이 없었다라 그러면 맨 아래에 있는 지층이 가장 오래됐고, 맨 위에 있는 지층이 가장 최신에 쌓여있는 지층이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당연한 얘기 자체가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층 누중의 법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층 누중의 법칙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지층이 역전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맨 아래에 있는 지층이 가장 오래된 지층이고, 맨 위에 쌓여있는 지층이 가장 최신에 쌓여있는 지층이다. 이것이 지층 누중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여기 지금 보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지질 구조 중에서 여기 그 습곡 구조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 습곡 구조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습곡 축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이렇게 누워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의 습곡의 종류로 보면 행화습곡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각 변동을 받아 습곡축이 크게 기울어져 나중에 퇴적된 지층이 아래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퇴적된 지층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는 맨 아래에 쌓여있는 지층이 가장 오래된 지층이고, 맨 위에 있는 지층이 가장 최신에 있는 지층인데, 가장 최신에 있는 지층이 밑에 이렇게 쌓여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지층 자체가 역전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층 자체가 역전됐다라는 것은 과거에 커다란 지각 변동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층 누중의 법칙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성 순서를 파악할 때 그 퇴적암과 퇴적 구조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특징들이 있잖아요. 점이층이라든가 사층이라든가 연은, 건열 등의 이러한 그 지질 구조가 있습니다. 이 지질 구조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이러한 그 땅의 모양들, 어떤 형태들,
땅 자체 지층에서 나타나는 어떤 모양들 구조, 그걸 지질 구조라고 하는데, 퇴적 지층에서 나타나는 구조는 이러한 네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층의 역전 여부를 알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화석등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화석등을 통해서 봤을 때 시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화석을 표준화석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표준화석이 고생대는 삼엽충, 중생대는 공룡, 그 다음에 뭐 아모나이트, 신생대는 뭐 화폐석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화폐석이 맨 아래 지층에 있고, 그 다음에 삼엽충 같은 경우 맨 위에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지층이 역전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지층 자체가 역전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세 번째가 되겠네요. 다 동물군 천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천이라는 말은 어떤 이자는 여기서 달을 이자가 되겠습니다. 한자로 보면, 한자로 쓰면 달을 이자가 되겠죠. 동물군, 군이라는 것은 어떤 집합이죠. 여기 지금 보면 동물군들이 여기 지금 조개도 있고 여기 삼엽충도 있죠. 그리고 여기 다양한 종류들이 그 동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을 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동물군과 여기에 있는 동물군 자체가 지금 달라졌잖아요. 달을 잇자. 즉 이렇게 동물군이 이렇게 전혀 달라졌다라는 것은 완전히 시대를 달리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에 퇴적된 시대와 여기에 퇴적된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다. 시대를 달리하게 되면 화석의 종류도 달라진다. 이게 동물군 천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에 이제 삼엽충 같은 경우고, 여기는 공룡 같은 그 뼈가 이렇게 보이네요. 삼엽충 같은 경우는 그 고생대의 표준화석이고, 공룡 같은 경우는 중생대의 표준화석이 되겠죠. 여기는 이 지층은 고생대에 퇴적됐던 거고, 이 지층 자체는 중생대에 퇴적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대를 달리하면 화석의 종류가 달라진다. 화석의 종류가 달라졌다는 것은 시대를 달리하는 것이다. 이것이 되겠죠. 이게 동물군 천의 법칙입니다. 화석을 통해서 지층의 생성 순서를 결정하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의 절벽에 나타난 여러 지층을 관찰할 때 상부의 지층과 하부의 지층에서 동일한 동물 화석군이 산출된다.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얘기했던 습곡 구조 같은 형화습곡 같은 경우, 그런 경우를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형화습곡 같은 경우가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굉장히 커다란 지각 변동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일한 시기에 퇴적된 지층이 이런 커다란 지각 변동에 의해서 상부 하부에 동일하게 분포한다. 이 그림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쪽에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습곡 구조인데, 여기에 있는 지층과 아래에 있는 저기와 그리고 이쪽에 위에 있는 지층에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 커다란 이렇게 지각 변동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라 관입의 법칙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관입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관자는 한눈으로 쓰면 꿰을 관자가 되겠고요. 입자는 들입, 꿰어서 들어간다. 어떤 경우가 될까요? 이런 경우를 어떻게 우리가 그 야외 지질 구조에 이런 그 형태가 만약에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관입의 법칙은 어떤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인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네요. 자, 이런 구조는 좀 특이한 구조가 되겠죠. 이런 경우가 만약에 여기 빨간 이런 부분이 이게 이제 관입한 건데, 이 관입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이런 구조가
지층 누중의 법칙을 적용한다면 맨 아래에 있는 지층이 가장 오래된 거고 맨 위에 있는 지층이 가장 최신의 지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쌓여 있는데 마그마가 이렇게 뚫고 들어간 겁니다. 뚫고 들어가서 기존에 쌓여 있는 지층에 모두 영향을 줬죠. 이게 관입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관입한 화성암이 있다고 그랬을 때 기존에 있는 퇴적 지층이 기존에 퇴적 지층이 있는데 여기 기존에 있는 퇴적 지층에 마그마가 이렇게 관입을 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층의 선후 관계를 따지는데 적용되는 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관입당한 지층은 관입당한 놈은 관입한 놈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이 관입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관입당한 놈은 관입한 놈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서 관입한 놈은 요것이 화성암체가 관입을 한 것이 되겠죠. 근데 이 관입을 하면서 이 마그마가 굉장히 온도가 높죠. 높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그마가 이제 이렇게 접하는 이 접촉부에는 기존에 있는 암석 자체의 변성이 지금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촉 변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열이 작용하면은 접촉 변성함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열하고 또 그 다음에 압력 자체도 이렇게 작용하게 되면 광역 변성 작용이 되겠는데, 이 광역 변성 작용 같은 경우는 조산대에서, 즉 산맥이 커다란 산맥이 만들어지는 곳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열과 압력이 작용해서 광역 변성 작용이 일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입의 법칙에는 어떤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인가 라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는 화성활동, 즉 마그마가 관입할 때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이다. 아주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둘 수 있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 문제가 있는데요. 마그마가 관입하여 생성된 화성암과 분출하여 생성된 화성암 주변에 나타나는 변성작용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일단 마그마가 관입했다라고 그러면 관입하고 분출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관입은 분출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여기 중간에서 여기까지 그냥 중간에 여기 마그마가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멈춘 거, 이런 경우는 관입인데, 관입이 되면 어떻게 돼? 관입 주변에 있는 것도 모두 그 접촉 부분 모두에 그 변성작용에 영향을 주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분출하게 되면 굳죠. 굳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깎인 것은 뭐예요? 이게 침식작용을 받은 것이 되겠죠. 침식작용을 받아서 관입한 경우에는 그 화성암 상하부에 모두 이 변성작용이 일어나지만 이렇게 분출한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분출한 경우에는 일단 한번 분출해서 굳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침식되게 되니까, 침식된 이후에는 그 주변에 다시 쌓인 그런 경우에는 그 변성작용을 받지 않겠죠. 그래서 분출한 경우에는 화성암 하부 지층에만 변성작용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그림 같은 경우 여기에는 지금 침식받은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침식받은 후에 이 위에 이제 이렇게 퇴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침식면 위에는 이제 변성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부정합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부정합의 법칙에서 무엇을 추정해서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을까라는 이러한 그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지질 구조를 공부하면서 부정합의 생성 과정을 설명을 했죠. 부정합이 생성된 과정은 맨 먼저 물밑 환경에서 퇴적이 되고, 퇴적된 것들이 융기를 하고 나서 거기에 융기가 이후에 이제 침식을 받고, 침식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침강을 해서 다시 또 물속 환경에 이제 들어가서 다시 또 퇴적이 되고, 그리고 이 퇴적이 된 놈이 퇴적된 지층 자체가 다시 융기를 했을 때, 우리가 물 밖으로 드러났을 때 이러한 그 부정합의 구조 자체가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 지금 보면 이
그 지층의 구조를 보면 이 면 자체가 여기가 부정한 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부정한 면이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 부정한 면을 여기가 부정한 면이라고 할 수 있냐면 이 부정한 면을 경계로 해서 아래에 쌓여 있는 지층과 위에 쌓여 있는 지층은 기울기 자체도 다르고 그리고 암석의 그 구조 자체도 이렇게 지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면을 경계로 해서 아래에 있는 지층하고 위에 있는 지층 자체가 큰 어떤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부정한 면의 중요한 의미는 부정한 면이 형성될 때 융기하고 침강 운동을 했기 때문에 즉 조력 운동을 해서 하나의 이러한 그 부정한 면이 형성되기까지에는 두 번의 이러한 융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러한 두 번의 그 융기 과정을 거쳐서 이 부정한 면이 형성되는데 이 부정한 면을 경계로 해서 상하 두 지층 사이에서는 커다란 어떤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기 바라겠습니다. 부정합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과거에 이 지역에 커다란 지각변동 즉 조류운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부정한 면을 경계로 상하 두 지층 사이에는 암석의 조성, 여기서 암석의 조성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화성암 같은 경우도 보이죠. 변성암 같은 경우도 보이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퇴적암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석의 조성, 지질구조 같은 경우도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어떤 압축구조 같은 거, 횡압력 같은 경우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구조 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 그랬네요. 부정한 면을 경계로 해서 아래 지층하고 위 지층 사이에서는 커다란 시간 간격이 있다고 했으니까 동물 화석 분포의 내용도 크게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 개념 확인하기 문제로 들어가면요. 하부 지층이 상부 지층보다 먼저 퇴적되었음을 나타내는 지사 법칙은 뭘까요? 이것은 지층 누중의 법칙이 되겠죠. 지층 누중의 법칙은 퇴적층이 이렇게 쭉 형성됐을 때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맨 아래에 있는 지층이 가장 오래된 지층이고 맨 위에 있는 지층이 가장 최신에 만들어진 지층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현무암이 화강암을 관입하였다면 어느 암석이 먼저 생성되었는가? 이것은 관입의 법칙이 되겠죠. 관입의 법칙을 적용하면 관입의 법칙은 뭐야? 관입당한 놈은 관입한 놈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현무암이 화강암을 관입했다라고 하면 이 화강암이 먼저 만들어진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현무암이 지금 화강암을 관입했으니까요. 지층 누중의 법칙이 화성암과 퇴적암으로 이루어진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지층 누중의 법칙은 퇴적된 지층에서만 적용되죠. 그래서 화성암과 퇴적암이 이루어진 지층에서는 지층 누중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이 화성암이 개입됐다라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부정합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겠죠.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에 대해서 종합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표면은 오랜 세월 동안에 풍화와 침식 퇴적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앞으로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이 가면 지금의 지구의 표면 그리고 지질 구조 이런 것들은 크게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동일 과정의 법칙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변해 왔는데 그 지구의 역사는 그러한 그 끊임없이 변해왔던 지구의 역사는 지층 속에 그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되어 있는 지구의 역사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지사학의 5대 법칙들을 적용해서 우리가 지층의 선후 관계를 정하고 지층의 역전 여부를 정하고 그리고 화석 등을 통해서 선후 관계를 정하고 이런 것들을 정해서 여러 지층들이 생성된 시기와 그 당시의 자연환경을 연구하면 지구의 역사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오타가 좀 생겼네요. 여러 지층들이 생성된 그 시기와 그 당시의 자연환경을 연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역사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느 시대에 어떤 지각 변동이 있었고, 그리고 어느 시대에 어떤 그 생물종들이 존재를 했고, 그리고 이 똑같은 생물종들이라도 이런 것들이 그 시간이 연속적으로 쭉 오랜 세월이 지난 동안에 생물종들이 조금씩 변한 그런 모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 동물들의 그 진화 과정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 지구의 기후하고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의 역사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요소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공부한 내용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지구의 이러한 역사를, 지층에 남겨져 있는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지구의 역사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5가지 법칙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서 우리가 야외에 나갔을 때 그런 지구의 역사적인 관점을 해석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목적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통찰력을 얻고 그리고 자연 속에 있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